안녕하세요. 방컴TV 김혜영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카운트 이프 함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만을 세워주는 함수가 바로 카운트 이프 함수입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실습해 보시면서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신나게 화이팅 외치고 시작해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이번 시간에는 카운트 이프 함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카운트 함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카운트 함수는 셀 범위값 내에서 모두 개수를 세워주는 거죠. 예를 들자면 문자 개수 모두, 숫자가 들어가 있는 개수 모두 이런 식으로 세워주었다면, 자, 우리가 문서를 작성하다 보면 어떤 조건을 거서 그 조건에 맞는 것의 셀 개수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바로 사용하는 함수가 count if인데요. if라는 것이 만약 뭐뭐라면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엑셀에서는 조건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 설명에도 보시면요. 자, count if 함수는 주어진 범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를 구합니다. 자, 그러면 그 count if 함수는요, 형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count if 함수명 쓰시고요. 범위와 컴마를 기준으로 해서 조건이 오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야 될 점은 조건은 반드시 큰 따옴표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을 적어주기 전에 큰 따옴표 하시고, 조건을 다 적어주고 난 다음에 큰 따옴표로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습 예제를 통해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캠프에 관련된 서류가 나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조건을 걸어서 구해줄 개수는 과정 중에서, 과정이 과학, 체험, 컴퓨터, 역사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과정 중에서 과연 그러면 컴퓨터 과정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를 알고 싶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count if 함수로 우리가 알아볼 텐데요. 자, 여러분들 C13이죠. 자, 저와 함께 예제 파일을 열어서요. C13에 한번 클릭해 보세요. 여기다가 이제 컴퓨터 과정 개수를 구할 텐데요. 첫 번째는 함수 마법사를 이용해서, 함수 삽입을 이용해서 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함수 마법사 한번 사용해 보죠. 자, 수식을 클릭하시고요. 함수 삽입, fx 보이시죠? 자, 그것을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저는 범주 선택해서 최근에 사용한 함수로 두었고요. 한번 사용한 적이 있기 때문에 count if 함수가 여기 등록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여기에 count if 함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여기 함수 검색에서 count if 함수를 적어주면 되는데요. 한번 저도 같이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ount if.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검색 버튼을 누를게요. 자, 그러면 함수 선택에서 count if 함수가 나옵니다. 자, 그걸 클릭하시고 확인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 자, count if 함수에는 범위가 오고 조건이 오는데요. 자, 맨 처음에 여기 range 부분에서는 셀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정할 셀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자, 과정 중에서 컴퓨터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과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C3에서부터 C12까지가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레인지를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자, 범위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3에서부터요. 네, C12까지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요. 그 밑에는 이제 크리테리아 부분으로서 조건인데요. 조건은 우리가 컴퓨터 과정의 개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컴퓨터라고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터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릴 때 조건은 반드시 큰 따옴표 안에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함수 마법사로 하실 때에는 여기 큰 따옴표를 하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큰 따옴표를 우리가 생성해 주거든요. 만들어 주기 때문에 굳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요. 네, 이렇게 2개라고 구해줬네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그죠. 컴퓨터가 과정이 2개, 이렇게. 그리고 자동으로 저기 조건 안에 큰 따옴표가 됐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수식에 보시면, 자, 그렇죠. 컴퓨터 부분에 큰 따옴표로 자동으로 생성이 되었네요. 자, 이번에는 제가 이제 딜리트 키로 한번 싹 지워주고요. 자, 이번에는 직접 입력하는 방식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거를 제가 왜 굳이 한번 더 하냐면요. 여러분이 함수의 그 형식을 익히기 위해서는 직접 입력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한번 직접 입력해 볼게요. 자, 함수나 수식을 우리가 구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는 표시이시요. 는. 자, 요렇게 는, 부등호 는을 해줘야지만 함수가 시작됩니다. 수식이 시작됩니다. 라고 컴퓨터에 알려주는 신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우리가 count if 함수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COU까지만 입력을 해주셔도요. 여기 보시면 COU, 자, 시작하는 함수의 리스트가 나오죠. 여기서 COUNTIF, count if를 더블 클릭 이렇게 하시면 자, 형식이 이렇게 쫙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count if 함수에서는요, 뭐가 오죠? 내가 구하려는 것에 쓸 범위를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C3부터 C12까지 드래그 하시고요. 자, 이렇게 범위 다음에는 조건이 오죠. 자, 범위와 조건을 구별해 주는 우리가 기호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쉼표, 컴마입니다. 자, 컴마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count if에서는 특별히 유의해야 될 사항이 조건을 적어줄 때는 그 조건을 큰 따옴표에 우리가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큰 따옴표, Shift 키 누르시고 네, 큰 따옴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조건이 어떻게 됐죠? 컴퓨터 과정의 개수이기 때문에 컴퓨터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라고 입력을 하시고 큰 따옴표로 이렇게 하시고 자, 오른쪽 가로로 해줘야 되지만 굳이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되거든요. 자,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하세요. 그러면 동일한 우리가 결과값을 나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냐면 6월 1일 이후의 과정의 개수를 알고 싶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시작월이 나오는데요. 시작월에서 6월 이후의 과정은 어떻게 될까? 이제 개수를 알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count if 함수 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직접 입력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함수나 수식의 처음은 뭐가 될까요? 네, 맞습니다. 는이 오시면 되고요. 자, COU까지만 입력을 하셔도 COU로 시작하는 함수 리스트를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count if 함수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자, count if 더블 클릭하시고요. 자, 그 범위가 이제 와야 되죠. 자, 범위는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될까요? 네, 맞습니다. D 시작월이 되는 D3부터 해서 D12까지고요. 자, 이제 범위가 왔으니까 조건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의 구분은 우리가 컴마, 쉼표로 합니다. 자, 쉼표 이렇게 찍으시고요. 자, 이제 조건은 큰 따옴표 안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큰 따옴표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서는 특별히 6월 1일 이후의 과정이라고 했거든요. 이후라는 거는 여기서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6월 1일 이후라는 얘기는요. 6월 1일이 되면 안 되죠. 6월 2일부터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크다, 작다의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후라는 얘기는 6월 1일을 포함하지 않고 6월 1일이 지나야 되므로 6월 1일보다 더 커야 되겠죠. 자, 6월 1일보다 더 작다라는 얘기는 그 6월 1일 이전이라 시간을 생각해보면 이전이라는 얘기고요. 이후라는 얘기는 6월 1일보다 더 지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크다, 부등호 크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부등호 기호 크다 이렇게. 자, 벌어진 쪽이 크죠. 왜냐하면 기준점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그 6월 1일보다 크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날짜를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 다시 06 다시 01. 자, 이렇게 해서 6월 1일 이후다 하신 다음에 큰 따옴표 하시고요.
닫는 가로는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엔터 하시면 자, 이제 6개가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볼까요? 자, 6월 1일은 6월 1일 이후라는 거는 6월 1일이 포함되지 않고 그 이후거든요. 그럼 쭉 보시면 자, 여기 12월 28일 해당되겠네요. 8월 20일, 7월 29일, 10월 12일, 9월 10일, 11월 12일 이렇게 해서 네, 맞네요. 이렇게 해서 6개 잘 찾아주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요. 신청 인원이 30명 이상인 과정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요. 자, 이거는 제가 함수 삽입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수식에서 함수 삽입 하시고요. 자, 이미 우리는 한번 해봤기 때문에 최근에 사용한 범주 선택을 최근에 사용한 함수를 해두었다면 count if 함수가 이렇게 리스트에 나올 겁니다. 자, count if 클릭하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청 인원이 30명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범위는 신청 인원에서 해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범위 한번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3에서요. 22까지 되겠죠. 자, 이제 여기서 조건이야, 조건. 자, 이제 이상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어떤 숫자 뭐뭐 이상이라는 얘기는요. 예를 들어서 3 이상이라고 하면 그 숫자를 포함해서 이제 3부터 포함하는 거예요. 3, 4, 5, 6 이런 식으로 쭉 가겠죠. 그러니까 그 숫자 이상이라는 얘기는 그 숫자를 해당 숫자를 포함하여 그 숫자보다 어떻게 해요? 커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조건을 여기 적어줄 때도요. 잘 보세요. 크거나 같다. 하시면 이게 이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상이라는 얘기는요. 그 숫자 포함해서 그 숫자보다 커야 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기호로 포함을 합니다. 크거나 같다. 30명 이상이기 때문에 숫자 30 이러면 30 이상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조건은 큰 따옴표 안에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함수 마법사로 하시게 되면 이렇게 해주지 않아도 자동으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요. 여기서 확인 버튼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 해주시면 자, 6개가 나왔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신청인원에서 30 포함하죠. 자, 그 다음에 34, 38, 30, 36, 40. 네, 이렇게 해서 6개 맞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30명 이상인 것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하도 한번 넣어봤어요. 자, 이상과 이하는 이제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이상은 그 숫자를 포함해서 그 숫자보다 큰 것을 구해주는 거고요. 이하는 그 숫자를 해당 숫자를 포함하면서 그 숫자보다 작은 것을 우리가 세워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도 우리가 함수 삽입, 함수 마법사를 한번 해보실까요? 자, fx 클릭하시고요. count if 자 클릭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세요. 자, 레인지에는 우리가 지금 비용이 있기 때문에요. 자, 레인지에는 어디로 하면 될까요? 네, 그렇죠. F3에서부터 F12까지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조건인데요. 자, 이상일 때는 큰 값을 우리가 해줬기 때문에 자, 이게 자, 비용이 3만 원 이상. 요게 이제 왼쪽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기준보다 어때요? 왼쪽의 기준보다 작아야겠죠, 이하는. 그래서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작다. 그 다음에 그 값을 포함하기 때문에 는 기호 해주셔야 돼요. 는이라는 거는 그 값을 포함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하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수식으로 이렇게 기호로 표현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3만 원이죠. 그래서 3 하나 둘 셋 넷 0이 4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자 3만 원 이하다라고 이제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하시면 자 7개가 나왔네요. 자, 3만 원 이하인 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2만 원도 포함이 되죠. 자, 2만 원, 2만 원. 그 다음에 3만 원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2만 5천 원, 3만 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2만 9천 원 해서 총 7개 맞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조건을 만족하는 셀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 바로 count if 함수 알아봤는데요. 자,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셀 중에서 조건에 맞는 것에 내가 개수를 구하고 싶을 때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엑셀 실력은 쑥 향상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